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37페이지 3번 잡기 취형을 보겠습니다. 지금 격국론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어차피 좀 세밀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충미 사토월은 잡기월로서 별도로 논하고 있는데요. 자평진전에서 지금 발췌해 왔습니다. 그걸 좀 보시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월에서 투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주로 보는데 그 투관한 것의 왕도, 왕함 정도를 결합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평진전에서의 어떤 견해를 가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관자 중심이었고 자오묘율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여기가 중기보다 더 왕도는 더 강하다. 그래서 본기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본기, 여기, 중기, 그 다음에 본기의 이성, 그 다음에 여기의 이성, 중기의 이성, 6개까지를 확장해서 투관자 중에서 찾아서 격을 정하자. 이런 견해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제가 생각하기 하는 부분은 주기와 객기를 나눠서 객기가 주기를 극하거나 힘을 빠지게 하면 주객이 전돌인 거죠. 그래서 투관자를 중심으로 격을 취하더라도 주기인 월지 본기죠. 월지 본기와의 관계 항상 염두에 두어서 격을 취하고 원령 용신을 취하고 격을 취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신득용의 개념을 유추해서 적용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신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개념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령한 글자를 진신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용신인데 원령의 길을 얻은 것을 진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보에서는 격신을 진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신 이것을 진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사령한 글자를 격이나 국으로 보는, 사령한 글자가 투관하면 그것을 격신으로, 그 다음에 사령한 글자가 투관하지 않고 다른 투관한 글자들 중에서 왕한 것을 취할 때는 그걸 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령한 글자와 월지 본기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관자, 사령자, 월지, 본기, 이 세 가지 글자가 서로 각자 조화롭게 어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준다거나 남는 부분을 덜어준다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준다거나 하는 그런 관계라면 그런 관계를 보는 것이죠. 진신득용을 우리가 논할 때는요, 이것을 우리가 격국에 적용을 시켜서 객기가 주기를 극하거나 힘을 빠뜨리는 경우 그 객기는 최종 마지막 순위로 밀린다. 왕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런 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자평진전 내용을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투관이 먼저 나오고요. 투관.
그다음에 해지. 투가는 월지에서 천간에 투출하는 간이죠. 지장간. 월지의 지장간이죠. 엄격하게는 사령한 어떤 글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평진전에서는 그냥 사령한 그 분일용사결의 사령한 글자를 보지 않고 지장간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게 투간이라고 하죠. 해지는 일단 이것도 월지 국을 이루는 거죠. 두 글자만으로도 가능하고 세 글자로도 다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투간할 경우에는 하나만 투간하면 하나를 쓰고 둘이 투간하면 둘을 겸하여 쓰고 해지할 경우에 투간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투간한 것과 해지한 것을 같이 맞추어서 쓴다. 겸용, 그다음에 병용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정하고 그런 경우는 길하고 전체를 무정한 경우는 불길하다. 하나가 투간하면 하나를 쓰고 겸투하면 겸용. 이건 지금 천간만 보아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장간에서 투간한 천간만 보는 것이고요. 투간하고 지지에서 국을 이루는 건 회지라고 하는데 그때는 투간하는 것과 국을 이루는 글자를 같이 쓰는 것입니다. 또 주의할 건 회지만 하고 지지에서 국만 이루고 불투간한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월지가 회국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그 레벨에 좀 차이는 있지만 회지만 하고 불투간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져 있는데 좌우묘유는 불투간에도 그냥 격을 취할 수 있죠. 해설 부분을 보면 자, 투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투가는 묘고 중에서 소장된 지장간. 묘고 중은 이건 그 사토래죠. 장간이 천간을 노출하여 투출한 것이다. 진토라면 무을계죠. 무계을이죠. 만약 일원이 목령이고 월령의 진이라면 무토가 투간하면 용신은 무토고 편제죠. 계가 투간하면 용신은 계고 격은 정인. 을이 투간하면 용신은 을이고 격은 월급이죠. 이런 때는 월급은 우선 버리고 개나 무를 취하는 거죠. 임수가 만약에 투간하면 묘고 중에서 고신이 투간하는 거죠. 그래서 편인으로 봅니다. 왕도로 따지면 고신이 제일 약하죠. 왜 그러냐면 묘는 지장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도 왕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고는 지장간의 이성이기 때문에 제일 약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지지에서 회국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병이 진월이라면 무가 투하면 무, 식신, 개수가 투하면 정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회지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만나는 것으로서 유정한 사람이 모여서 도원결이 하는 것다. 회지란 월령이 사묘고 월령이 토이죠. 토. 진술충미 토일 경우 그 월령을 중심으로 삼합등이 만나는 거죠. 회지라고 한다. 진월생인데 자를 만나거나 또는 신자를 만나거나
그러면 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용수, 이것은 용신이죠, 용신. 그러니까 원령용신이다. 그래서 인성으로 전격하는 것이죠. 갑이 수를 생이면 원래는 재인데, 오 또는 이 노를 만나면 화이니까 식상으로 격을 정하는 거죠. 축일 경우에는 유 또는 사유를 만나면 금이니까 관살로 정하는 것이죠. 하나가 투하면 하나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개가 같이 노출될 수도 있죠. 묘고월의 사정, 그러니까 그래서 미면 사정이면 목의 사정 묘미, 그다음에 사정 플러스 사생, 이것은 전부 있는 것, 온전하게 있는 것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사정이 빠지면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회지로 불취급.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 경우에 우리 뭐 천간의 유인력이니 뭐니 해서 이 경우에도 공한다고 하는 것, 공국이라고 해서 일단 기는 같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 미도 목을 공국한다 이렇게 해서 목이 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생과 사정이 있어야만이 회지라고 봐야 된다는 견해는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두 글자만 있어서 다 회지로 본다. 그런데 사정이 빠졌으면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일투 즉 일용, 겸투 즉 겸용. 투하고 회하면 병용이다. 투한 것과 회한 것을 같이 쓴다. 이 잡기는 용신이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원령인원이 투하기만 하면 모두 용신에 자기가 있다는 것이다. 원령에서 투출한 것이 한 개의 장간인 경우 한 개를 적으로 정하고, 두 개면 겸하여 쓰고, 투하고 회지할 때는 투한 간과 그것의 회지가 결합하여 취용하는 거죠. 회합으로서 이렇게 유정한 자는 기라고, 회합으로 무정한 자는 흉하다. 겸용과 그냥 같이 쓰면 병용이 나눌 수 있겠죠. 여기 투간 회지, 이건 병용. 두 개가 투하면 겸용. 겸용은 주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되게 쓰이는 것과 보조하로 쓰이는 것이 구분이 있고요. 병용은 그냥 그때그때 쓸 수 있으면 쓰는데, 하나를 쓰고 다른 것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약간의 구분이 있다. 그래서 회합으로 무정한 자, 쓰지 못하는 거죠. 병용일 때 회합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입니다. 심선생 경촌집, 자평진전의 저자가 심여첨 선생인데, 그 전에 나온 경촌집이라는 것이 발견돼서 자평진전은 심진사가 좀 베꼈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투간을 강조했습니다. 투간. 어차피 이건 용신이잖아요. 용신. 격신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팔자가 쓰고자 하는 어떤 그 팔자 체계, 뭐 말씀드렸잖아요. 전시형인지 뭐 평화형인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뭐 돌파형인지 뭐 개척형인지 뭐 연구형인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투관한 것을 보고 그것을 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투관한 글자를 통해서 그 어떤 팔자 체계가 어떻게 쓰여질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투관하지 않은 것은 일단 숨겨져 있는 거. 뭐 회지하는 경우는 뭐 좀 예외이긴 하지만 어쨌든 투관자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관하고 회지한 천간이 제일 유력하겠죠. 힘이 세겠죠. 당연하지 않은 것을 이룰 때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당연하는데 불투관한 장관과 비교해도 더 유력하다. 따라서 자평법은 원령에서 투관한 인원으로 전격하는 것이다. 투관자 중심의 용신을 정하는데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걸 그냥 반대하고 본기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기가 격곡이 되는 거죠. 객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기월의 투관 회지에 대한 3종류의 방법. 하나가 투하면 하나, 겸투하면 겸용, 투하고 회지하면 투하는 것과 회지하는 것을 병용. 아까 주부의 구분이 있는 것은 겸용, 주부의 구분이 없고 하나를 쓰는데 다른 하나를 버릴 수도 있는 것. 그런 경우에는 병용이다. 하나가 투하면 하나가 용이다. 잡기 취용 중에 가장 단순한 거죠. 잡기 원령 중에 오로지 하나만 투관한 경우, 이미 축월에 생겼는데 기토가 투관한 경우, 개수가 투관한 경우, 신이 투관, 이런 경우는 바로 그것으로 격을 정하는 거죠. 겸투하면 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투관하면 이때 지지의 회지 여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투관한 것이 두 개다. 원령 그 지지에서 간목이 진월에 생겼는데 을과 무가 투관했다. 간목이 진월생인데 무와 개가 투관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간목에 을목이 투관하면 녹겁이죠. 그래서 취할 격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찾으라고 그랬죠. 이때는 무토 재성이 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을목은 재성을 극하니까 꺼리는 거죠. 파격인데 을목이 떨어져 있어서 무토재를 손상하지 않아야 성격이죠. 만약 을이 무에 긴첩하고 무토 재성을 극하여 망가뜨리면 지지진도 손괴를 입게 되어 재격이 깨진다. 만약 무토와 개수가 투출하면 무토는 본래 재격인데 무토 합지해서 재격을 무너뜨린다. 합으로 무조건 합거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재격이 사라지니까 재격이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진월에 을목이 무토에 긴첩해서 극하면 지지에 있는 진도 을이 극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동주 지지도 손상을 입는다. 아니면 같은 지장간,
자, 진 중에 극하는 게 을이 있었는데 을이 천간에서 진중 본기 무토를 을이 극하게 되면 진월에 있는 을도 작동한다 이거죠. 반드시 동주면 물론 뭐 해당되고 동주 아니래도 작동한다. 이렇게 그 천간이 지지에 작용하는 것. 이런 경로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겸투, 겸용이라고 했을 때 누가 군이고 누가 신이고 누가 주이고 누가 보이 설명이 없다. 원령의 기를 배합하여 취하는 것인데 가을은 금이 왕하니까 술월생이라면 병화가 술월생이라면 신금이 주이고 무토 식신이 식이 보이다. 빼야 돼, 식. 즉 재가 용이고 식은 상이니 격이 재희 식생격이 이루어진다. 이거 좀 어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병화가 술월생인데 무토 식신이 투간에 있고 경금이 투간에 있다. 경금은 신 대신에 투간에 인정한다고 쳐도 무토 월의 본기인 무토가 투간에 있습니다. 당연히 본기 유의 식신격이 돼야 되겠죠. 재성보다 그러니까 토가 본기인데 재성보다 무거우면 토가 주이고 재는 보 이런 식으로 또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데 월령이 당연히 제일 무겁죠. 그래서 이 경우는 겸투할 때 무거운 것 계절의 기를 배합하는 것보다 무거운 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게 월 본기가 제일 무겁고 그 다음에 계절은 그 다음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여기서 신과 정이 또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기간에 서로 다투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제일 본기니까 그 강하고 그 다음에 무토의 손상이 제일 덜 가는 정화가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취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취하는 본기, 여기, 중기. 여기를 앞에 두는 것은 여기는 당 계절이기 때문에 앞에 두긴 하는데 본기보다는 여기가 강하지는 않죠. 그래서 금과 무가 병화 수월에 무토 본기와 금이 투간에 있다고 해서 이게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금이 우선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본기가 우선이다. 겸투, 겸용은 투출한 것을 모두 쓰는 것은 아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두 개가 투출해도 하나만 쓸모가 있고 하나는 쓸모가 없거나 심지어는 귀신이 될 수도 있다. 병이 수월에 출생하는데 만약 병화와 경금이 동시에 투출하면 병은 비겁이니까 물것과 같아 취할 격이 없고 경은 가을의 귀면이 오르지 경금이 주여서
제격을 취할 뿐이다. 하나는 무용이고 하나만 유용한 경우죠. 여기에 동시에 투출한 병화는 경금을 극하니까 격국의 기신이니까 병화가 경금을 상해하지 못하도록 구운이 있어야 된다. 근데 혹시 대운에서 병화가 경금을 극하지 않더라도 대운에 다시 원국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올 때는 회극을 당하죠. 그때는 다시 격이 깨지는 거죠. 병화와 무토가 동시에 출간하면 병화 비급은 취할 격이 없으니 오로지 무토로 전격한다. 식신 토숙격이다. 일단 본기가 투관하면 본기가 우선이다. 본기와 다른 것이 같이 투관하면 병용 여부를 본다. 이것은 지지의 회국을 지금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국일 경우에 그 다음에 나오죠. 투하고 또 회하면 투와 회를 병용한다. 간목이 진월이면 제격이죠. 그런데 월이 포함된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 인수격이죠. 그런데 이때 다시 개수가 투관하거나 임수가 투관하면 인수격이 분명하게 천간에 투관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투관한 인수와 지지의 인수는 서로 같은 길에서 서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유정하게 되죠. 그래서 투관한 글자와 지지의 국을 이룬 오행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제격이 인수격으로 변한다. 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투관회지이기 때문에 병용한다. 겸용이 아니라고 병용이라고 했어요. 병용. 하나는 쓰고 하나는 버려도 되는 겁니다. 물론 두 개 다 쓸 수도 있죠. 겸격은 하나 주차로 같이 쓰는 거고 병용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합화에 장애가 돼서 합이 불화해버리면 월이 국을 이뤄서 변화하려고 했던 그 용신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원래의 격으로 되돌아갑니다. 잡기 원령이 어떤 투관 회지에도 불참여하면 용신은 월 본기가 되는 거죠. 본기는 이때 아까 고서의 원칙들을 설명드렸을 때 투관하지 않아도 본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평진전은 투관자 위주로 보긴 하는데 불투관해도 본기로서 격을 취하는 체계죠. 이거 지금 자평진전 내용을 지금 보는 거고요. 앞에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원칙 1, 2, 3, 4를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지지에서 회지를 하는데 삼합국을 이루면 식상국을 이루는데 그게 식신일까 상관일까 이런 말입니다. 회지하는 음양의 결정법. 삼합
오행을 구하는, 그러니까 삼합화 오행이지, 합화 오행을 구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화토격, 갑과 기가 합하면 토로 화한다고 했죠. 그때 화토격에서 갑은 무토로 변하고 기는 그냥 그대로 기로 남아있고, 화금이라고 하면 을경화금인데 경은 그대로 남아있고 을은 신으로 변하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양간은 양간으로 변하고 음간은 또 음간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준용하면 잡기월의 삼합에 준용을 하면, 하나는 일간이 양간이면 잡기월의 오행도 양이고, 그래서 간목이 예를 들어서 지지의 신자진 수국을 만나면 임수로 보고 개수가 혼잡한 것을 제거할 수 있으면 그냥 임수를 취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이 그 유추가 될 수 있죠.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삼합은 혼잡을 항상 처리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제거할 수 있으면 일간의 음양을 따라서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선한 걸 보겠죠. 선한 거. 선신 위주로. 근데 여기 두 번째 방법은 일단 흉신으로 보고, 혼잡되기 때문에 혼잡. 일단 흉신으로 놓고 변할 때에 식상은 상관, 관살은 칠살, 이렇게 변한다고 보고 여기서 흉신을 제어할 수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거죠. 유정한 경우는 선신으로, 무정한 경우는 악신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 유정하면 길하다고 했으니까 선신, 무정하면 흉신이니까 식상을 예로 들면 식신은 유정한 경우에는 식신으로 변하고 무정한 경우에는 상관으로 변하고, 이렇게 보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해지를, 그래서 투간 해지를 자평진자는 전체적으로 유정한 자는 길하고 전체적으로 무정한 자는 불길하다. 그리고 그래서 무엇이 유정한 것이고 무엇이 무정한 것인,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정한 경우, 무정한 경우, 먼저 유정했는데 후에 무정으로 변하는 경우, 먼저 무정인데 후에 유정으로 변한 경우,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정이 개입이 없는 경우에도 일단 회로 본다. 이것은 공국이라고 해서 볼 수 있다. 유정이라는 것은 거스르지 않고 서로 이루어지는 상성이죠. 상성. 갑이 진월에 생하고 개가 투출하면 임수죠. 그런데 지지에서는 자진, 신자진, 수국이면 투출한 개수와 힘이 되어주니 개수가 격인데 임수의 격이 맑고 혼잡하지 않다. 이래서 투간한 것과 회지하는 경우는 모두 유정하는 것이다. 합이 유정, 여기서 그 합은 삼합으로 유정한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모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의유정 이 말이죠. 합해서 삼합에서 유정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투관한 것과 회지, 삼합을 회한 지지는 전체적으로 서로 유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유정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거스르지 않고 서로 이루어주는 것. 회합의 유정한 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순해서 상성,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정한 것. 이것은 국을 이룬 것과 투관한 천간이 서로 돕는 것이죠. 상성. 아까 개수가 투관하고 지지에 인성국을 이루면 개수는 인성국에 지탱, 지지, 근을 얻게 돼서 서로 돕는 것이죠. 상성이란 선용시는 생이나 호를 얻고 악용시는 제어가 있는 것. 투관회지, 합당함,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지 육합이나 삼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투관은 회지로 인하여 역량의 원천을 증강하고 회지는 투관로 인하여 활력이 있고 의욕이 넘치는 투관 회지란 양자가 상보 상승하는 것. 투관 회지가 한 덩어리로 같이 오면 유정하다. 유정한 것은 투관한 용신의 에너지가 부족한데 회복하여 힘을 증강하여 주니 투관한 자를 활력 있게 해주어 회하는 것이 유정하다 이 말이죠. 어우임이라고 하는 팔자, 어우임이라는 사람의 팔자, 기묘무진 갑자 임신. 본기가 투관했, 무토가 투관했죠. 제격인데 기토가 혼잡하고 있습니다. 지지월령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인성으로 화하고 또 임수, 인성까지 투관해 있습니다. 지금 투관 회지한 것과 천간의 본래 제격이 서로 장애가 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장애가 되는 원래의 제격은 쇠약하고 극을 당해서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병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격을 버리고 변한 변격을 취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 변한 격이 너무 많고 혼잡하죠. 그래서 원래 변하기 전에 쓸모없는 그 약한 재지만 그것으로 넘치는 걸 좀 덜어내 줄 수 있습니다. 인수격인데 인수가 재성을 써서 좀 덜어낼 수 있다. 제격 폐일로 해버리면 재와 인성이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파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제격 폐일을 보지 않고요. 변격으로 봐서 기재치인 해야 될까요? 재를 버리고 인성으로 간다. 인격으로 간다. 그런데 인성 과다하니까 재로서 덜어내준다. 이거죠. 예, 무기토가 인성을 극하지만 무력하고 초년의 모군입니다. 그래서 재성을 제압할 수가 있죠.
주거법으로 보면 격신은 임수, 인성이고요. 용신은 신경, 임수를 보호하죠. 그 다음에 가신 자수를 설하는 을목,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양간이 병투하면 그것들이 서로 상생해서 유정이다. 아까 합이 유정이 있는 거죠. 합이. 그러니까 해지에서 그 회한 것과 투관한 것이 유정한 경우는 그 삼합 때문에 합이라고 쓴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유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서는 생에서 병투였는데 그것들이 서로 생에서 유정하다. 병화가 진월에 생인데 진중에 을과 개가 투관하면 서로 상생하죠. 이런 겁니다. 객기간에 서로 사이가 좋죠. 그런데 술 중에 신정문은 객기간에 극하죠. 상성은 아니죠. 서로 상생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을목인성도 투하면 관과 인이 상생하고 을목인성은 또한 진중 무토 식신을 제주하여 관성을 호위하니 양간에 모두 투출하 일심으로 힘을 합치는 것. 간이 지를 극하는 조건. 동주에서 극할 게 하나 있고 동일한 장간에서 극하면 진중에 을이 무토를 극하는데, 이것은 지금 멀어서 극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진중에 무을개가 있는데 을이 극하죠. 근데 마침 을목이 천간에 투간해 버리면 이것이 진중에 있는 을목을 동요하게 만들어서 극하게 만든다. 진토를, 이 말입니다. 을과 개가 모두 투간했을 때 누가 주이고 누가 보인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죠. 자평진전은 여기가 고기보다 무거운 것으로 보고 을목을 주라고 보는데, 이 경우에 관인 상생격으로 개수를 주로 보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관성이 관성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기와 객기 간의 관계를 보아서, 지금 여기서는 을과 개가 여기 중기인데 이 객기죠. 무토 본기에 비교하면. 그래서 이때는 주기와 객기가 본기를 극하는 거죠. 그러면 본기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본기의 손상이 덜 가는 쪽으로 우선하는 거니까 개수가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을개가 우리가 여기가 더 중기보다 세다는 그런 보통 일반적인 관점이지만, 제가 말한 객기와 주기 간에 거스르는 것을 본다면 무 다음에 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당연히 겸투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이게 우선하고 관이죠. 이것은 인이죠. 그러면 겸용할 수 있죠. 이게 개수가 주, 을이 인성이 보, 주차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관성 우선이라서 이렇게 쓴다라고 보지 마시고,
진월이라고 하는 지지의 어떤 주기와 객기 간의 작용관계 때문에 이렇게 우선권이 달라진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라는 겁니다. 양간이 병투하고 지지가 회에서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걸에 신과 기가 투관하고 지지는 금국을 이룬 경우, 투관한 글자에 국을 하나 이루어지죠. 이 경우에는 언제나 같이 투철해져. 왜 그러냐면 정관 그리고 정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관과 기토체가 병투하고 지지에 금국이 없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때는 겸용이죠. 지지에 회지한 경우, 그때는 병용이죠. 신관이 매우 유력하니 이때는 제왕생관으로서 서로 상성, 이때도 병용도 같이 쓰고 버릴 수 있다. 이때는 겸용 무조건 주차로 같이 써야 한다 이거죠. 무정한 회가 있습니다. 무정한 회.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배반하는 거죠. 이미 미월생인데 기토가 투관하면 정관격이다. 그런데 지지가 목국을 이루면 상관의 국을 이루는 경우, 아까 그러면 이게 지지가 목국을 이루는데 임수일간에 이게 상관이냐 식신이냐 아까 어떻게 하는지 일단 좀 봤죠. 그냥 가장 기억하기 좋은 것은 일단 흉신으로 봐라. 그래서 일단 상관으로 놓고 그것이 재화를 할 수 있는지 또 좋은 쓰임을 얻는지 이렇게 보아서 상관을 재화한다면 그것은 식신의 좋은 성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신을 놓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천간에서 어떤 오행이 투간에 있으면 당연히 지지의 그 삼합국은 천간 오행을 따라가죠. 일간 오행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는 일간만 있고 지지의 삼합국이 있는데 천간에 그 화오행에 투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 거고요. 화오행에 투간해서 그걸 따라가죠. 그러니까 지지합국이고 천간의 오행의 투간 시에 천간 오행의 음양을 따른다. 간목에 수를 정화가 투간하며 지지의 화국이면 당연히 상관국이죠. 일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식신이 되겠죠. 선신이 되면 선신. 그런데 선신이 식신의 상관이 혼잡하게 되겠죠. 그럼 혼잡 제거 가능할 때는 변격이 식신으로 보고 불가능 시에 상관을 봐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무정한 해일 경우에 이제 투관하고 해지하는데 서로 거슬러면 무정한 거죠. 편창 같은 경우는 인수, 신금
투간에 있습니다. 무토가 투간에 있는데, 그리고 지지는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죠. 이것은 상관으로 변하죠. 그래서 파격이다. 기토, 관이 투간하고 지지는 상관이 돼서 투간, 월에서 투간하고 월이 포함한 지지가 상관국을 이뤄서 서로 좋지 않으니 무정한 것으로 변했는데, 다행히 신금인수가 상관을 눌러주니까 다시 정관끼리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정관 패인, 관인상생격이 되는 거죠. 관인상생.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정한 경우가 아니죠. 양간이 병투하는데 합하거나 극해서, 그러니까 간목이 진월생인데 무토가 재성이 투간하고 임계수가 투간했습니다. 이건 인성, 무토가 계수를 합하고 무토가 임수를 극하죠. 재성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는 거죠. 합극. 회지. 지지가 또 국을 이룰 때 무정한 경우로 되는 경우. 상력. 그러니까 본기우선 여기 읽어보시면 본기우선 제격에 임수가 격하여 있으면 제격편이 되고요. 간목이 진월생인데 무와 임이 병투하면 인격과 제격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인이 동투한 경우에는 관성우선의 법칙,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기가 투간에 있잖아요. 본기가 제격, 그 다음에 임이 격하에 있으면 제격 폐인이 되는 거고요. 임이 긴첩해 있으면 탐제에서 인성을 깨트리는 거죠. 관성우선 이런 것들은 재인이 동투한 경우에는 인성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결론은 하여튼 성격자 중심으로 찾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인성이 우선한다. 관성
보호하는 걸 중심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대원칙이 본기 투과나면 본기가 우선한다고 우리가 봤죠. 그래서 제격으로 보고 인수가 격하에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제격에 패인하는 것,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양간이 병투해서 지지가 또 회하고 있는데 무정하게 되는 경우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유정이 무정으로 변하는, 그 다음에 무정이 유정으로 변하는 경우. 제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서라고 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잘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됩니다. 월이 회국을 하는데 비겁으로 회국하는 경우, 그러면 월급격으로 놓고도 성격 파격을 볼 수 있다. 불선한 경우, 그렇지만 월급격으로 변하면 불선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글자가 있으면 다시 불선함이 발되지 못하고 성격되기 때문에 무정했다가 유정한 걸로 바뀌는 거죠. 일단 고서 중심에서 우리가 어떤 격국체계, 고서에서의 격국체계, 이것은 지금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자평진전 핵심 사항 정리를 제가 따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 우리가 연해자평이나 삼명통이나 자평진전을 포괄하는 그런 그 격국 같은 그 이론 체계는 지금 이 정도로 제 8절에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전편 강의와 지금 강의, 이 정도를 일단 한번 훑어보신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전체적인 또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